요즘 들어 검사 결과는 괜찮다는데 예전만큼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는 느낌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집에서 혼자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동 중이신가요? 잠시 쉬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이 시간만큼은 어르신 몸에 작은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그래서 더 열심히 챙깁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 약처럼 먹는 기름, 하루라도 걸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습관들 말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오래 지켜보면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관리를 안 한 분들보다 오히려 더 성실했던 분들이 이런 변화를 먼저 느끼신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여기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몸의 느낌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면 다음 이야기는 부담 없이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노년기 뇌와 혈관 변화를 연구해 온 노년의학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어르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천천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질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어르신들 표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남들보다 더 잘 챙겨 먹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잘 챙겨 드십니다. 문제는 너무 성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 몸은 지금 열심히 일한 직원인데 퇴근을 못하고 계속 야근하는 중입니다. 웃으시면서도 다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이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움직임이 젊을 때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예전엔 고기 한 접시 먹어도 배부르네 하고 끝났지만 요즘은 속이 왜 이리 더부룩하지? 이런 느낌 한 번쯤 다 있으시죠? 기름은 음식 중에서도 처리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을 아침부터 숟가락으로 데려오면 몸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벌써 단체 손님이야?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예전보다 덜 움직이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몸은 참 솔직해서 쓰지 않는 에너지는 꼭 어딘가에 저장해 둡니다. 그 대표적인 창고가 간과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많습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배만 나와요. 사실은 많이 드신 게 아니라 쓸 곳이 줄어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과의 겹침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 아침에 약부터 챙기시죠. 그 약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약도 기름도 전부 간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간 입장에서 보면 아침마다 출근하자마자 약 처리, 기름 처리, 이것저것 밀려오는 셈입니다. 그러니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잠입니다. 잠은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잠이 얕아지면 몸은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기름까지 처리하라고 하면 몸은 더 예민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형태의 문제입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생선 속에 들어있을 때와 숟가락으로 단독 입장할 때는 몸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 속 기름은 천천히 조용히 들어옵니다. 하지만 따로 먹는 기름은 몸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 드셨다면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부담이 왜 내 혈관, 관절까지 동시에 불편하게 만드는지
몸 안에서 벌어지는 연결 이야기를 정말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속이 좀 불편한 건 알겠는데 왜 머리도 흐릿해지고 무릎까지 같이 아픈 겁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하나에 노년기 건강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고장난 부품 하나만 따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전부 연결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연결이 더 또렷해집니다. 먼저 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장은 단순히 밥 내려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장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몸 안의 상황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온몸에 방송이 나갑니다. 장이 편안하면 몸 안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장이 계속 바쁘고 처리 못할 것들이 쌓이면 작은 경보가 계속 울립니다. 이게 바로 염증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가만히 장에만 있으면 좋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타는 길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저는 혈관을 몸 안의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장이 보내는 신호가 이 고속도로를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뇌입니다. 뇌는 성격이 아주 예민합니다. 주변이 시끄러우면 바로 지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말하려던 단어가 바로 안 떠오르고 집중이 안 되고 괜히 멍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검사에서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데 본인은 계속 이상한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뇌가 병든 게 아니라 뇌까지 신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신호는 관절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관절은 말이 없지만 몸 안 환경에 아주 솔직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굳은 느낌, 단순한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몸 안이 조용하지 않으면 관절도 같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답답하고 속도 불편하고 무릎도 같이 아픈 이상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이 힘들어지면 혈관이 바빠지고 혈관이 바빠지면 뇌와 관절이 함께 지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다 같이 안 좋지? 이 질문에서 평생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연결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74 박성호 어르신이셨습니다. 첫인상은 아주 단정하셨습니다. 말씀도 조리 있게 하시고 건강관리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빠짐없이 챙기고 아침마다 몸에 좋다는 건 꼭 드셨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큰 병은 없다고들 하는데 왜 저는 하루가 점점 더 힘들까요?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무릎이 뻐근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다시 봤습니다. 수치만 보면 연세에 비해 참 좋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더 답답하셨던 겁니다. 생활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름 한 숟갈, 영양제 몇 알, 그리고 약. 점심은 간단히, 저녁은 늦게. 운동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하루 중에 몸이 제일 편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잠시 생각하시더니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쉴 틈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몸은 24시간 문을 열어놓은 가게 같습니다. 손님은 계속 들어오는데
정리할 시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뭘 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에 기름을 따로 드시던 습관을 멈추고 약은 식후로 조정하고 저녁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식후에 10분만 걷도록 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하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3달이 지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고 무릎도 덜 투덜거립니다. 검사 수치가 기적처럼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어르신 얼굴과 말투 그리고 표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노년기의 변화는 대단한 처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몸을 덜 괴롭히는 선택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준 핵심 습관이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 과학적이면서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의 이야기들을 들으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결국 뭘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안 괴롭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몸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 질문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바로 노년 건강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새로운 연료를 더 넣어서 좋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을 줄였을 때 본래 기능이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염증입니다. 몸 안 염증은 불이 확 붙는 화재가 아니라 계속 켜져 있는 작은 경보기 같은 겁니다. 소리가 작아도 하루 종일 울리면 사람이 지치듯 몸도 똑같이 지칩니다. 기름을 따로 먹는 습관을 줄이면 이 경보음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괜히 피곤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혈액 흐름입니다. 몸이 처리에 쫓기지 않게 되면 혈관은 원래 역할을 다시 합니다. 산소를 보내고 영양을 나르고 노폐물을 치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덜 차고 머리가 덜 답답해집니다. 세 번째는 뇌의 여유입니다. 뇌는 늘 주변 신호를 감시합니다. 몸 안이 시끄러우면 쓸데없는 경계에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환경이 조용해지면 기억하고 판단하는데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깜빡깜빡함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잠입니다. 밤에 몸이 처리할 일이 줄어들면 잠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자긴 잤는데 잔 것 같지 않다는 말, 이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관절의 반응입니다. 관절은 말은 없지만 몸 안 분위기를 정확히 압니다. 염증 신호가 줄어들면 아침에 움직일 때 준비 시간이 짧아집니다. 아, 좀 덜 뻣뻣하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약효처럼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숨 돌릴 수 있겠다. 그래서 노년 건강에서는 대단한 비법보다 몸을 편하게 해주는 방향이 훨씬 오래 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효과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이 몸에 가장 무리가 없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선생님, 말은 알겠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노년기 건강관리는 결심보다 동선이 중요합니다. 복잡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미 하고 있는 일에서 딱 2가지만 바꾸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름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기름을 따로 먹지 마시고 반찬 속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조리할 때 한 번, 나물 무칠 때 한 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숟가락으로 따로 드시던 기름은
이제 그만 쉬게 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아침의 순서입니다. 눈 뜨자마자 약, 영양제, 기름부터 넣지 마십시오. 몸은 아직 잠에서 덜 깼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가벼운 식사. 몸을 깨운 뒤에 필요한 것들을 천천히 들이십시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속이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생선 먹는 법입니다. 많이 드시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 23번이면 충분합니다. 고등어 반 토막, 조기 한 마리, 이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네 번째는 걷기입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후 10분, 하루 2번만 걸으셔도 몸이 처리할 길이 열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관리입니다. 저녁에는 몸이 쉬어야 합니다. 늦은 시간 기름진 음식은 다음 날까지 여운을 남깁니다. 저녁을 조금 가볍게만 해도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다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네? 이런 생각 드셨다면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노년기의 실천은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실천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안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들으면 괜히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 몸에 좋다는 건 열심히 할수록 탈이 납니다. 이 말 들으시면 대부분 웃으시다가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첫 번째로 꼭 지켜야 할 선은 양입니다. 노년기에는 조금 부족한가 싶은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좋았다고 내일 2배로 늘리시면 몸은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잠이 깨거나 괜히 피곤해집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경고음입니다.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몸은 느긋합니다. 우리가 조급할 뿐입니다. 사흘, 일주일 해보고 별 차이 없네 하고 다시 이것저것 더하면 몸은 방향을 잡을 틈이 없습니다. 최소 2달, 가능하면 석 달은 같은 리듬으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체질입니다. 옆집 사람이 괜찮다고 나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면 거의 틀립니다. 기름만 먹으면 설사가 나는 분, 속이 답답해지는 분, 이런 분들은 기준을 더 낮춰야 합니다. 몸이 먼저 불편하다고 말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네 번째는 신선도와 형태입니다. 노년기에는 가공된 형태가 생각보다 부담이 됩니다. 영양제는 편리하지만 몸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를 늘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형태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더라. 이 말이 건강을 망칩니다. 어르신 몸은 이미 충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기준은 이 한 가지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 내 몸이 더 편해졌는가? 검사 수치보다, 기사보다, 유행보다 이 질문이 훨씬 정확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실제로 변화를 느끼신 분들 이야기와 함께 오늘 내용을 어떻게 마음에 남기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뭘 더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선택이 정말 내 몸을 편하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어르신의 건강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고개가 한 번이라도 끄덕여지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런 노년 건강 이야기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불안을 키우는 자극적인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어르신 몸이 안심해도 되는 기준을 차분하게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 속에서 부모님이나 가족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 조용히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건강은 혼자보다 함께 나눌 때 훨씬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또 다른 건강 주제를 쉽고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